안녕하세요. 건강사정 및 실습의 전미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초순환 신체검진을 어떻게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책의 챕터 14 심장과 혈관계 같이 보면서 봐주세요. 신체검진입니다. 신체검진은 기본검진과 특수검진으로 이루어지죠. 기본검진은 전반적 외모를 사정하고 말초혈관계의 심장을 사정합니다. 특수검진으로 말초혈관계를 사정하고 전문간호사에 의한 검진을 확인할게요. 준비물은 펜라이트, 청진기, 혈압계, 줄자가 있습니다. 기본검진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였죠? 맞아요. 항상 손 씻기입니다. 손을 씻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외양, 피부색, 호흡 양상을 시진합니다. 대상자는 적절한 피부색을 띠고 있고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며 호흡은 힘들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비정상 소견으로는 호흡곤란, 청색증, 창백함, 호흡 보조 근육의 사용이 있다면 추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초혈관계 검진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축두동맥 맥박과 경동맥 맥박의 진폭을 촉진합니다. 촉진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말하죠. 그럼 축두동맥은 어딜까요? 그림 14-10을 보면 양쪽 눈썹 외측, 즉 관자놀이를 말합니다. 관자놀이 부분을 손가락 2개로 지그시 눌렀을 때 양쪽 맥박의 수, 리듬 및 진폭, 즉 세기를 촉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맥박이 불분명해지니 살짝 누르도록 합니다. 그림 14-11을 보면 머리와 목 동맥의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위, 표재성 축두 동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동맥을 확인할게요. 경동맥은 흉쇄유돌근을 따라 내려오다가 3분의 1 지점에서 촉진합니다. 그림 14-11을 참고하여 각자의 경동맥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양쪽을 한꺼번에 누르는 경우 뇌연료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동맥은 한 번에 한쪽씩 촉진합니다. 경정맥 맥박을 시진해 볼게요. 맥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혈관 안에서 뛰는 건데. 자, 쇄골의 흉쇄유돌근 가까이에 우리 아까 만져봤던 경동맥 근처에 외경정맥이 지나갑니다. 그림 14-13에서 봤던 해부학적 혈관 위치 기억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빨간색 박스 쳐진 부분의 맥박을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쇄골 위쪽 흉쇄유돌근 근처에서 외경정맥의 정맥 박동이 보일 때까지 침대 머리를 30에서 45도까지 올립니다. 만약에 심기능 이상이나 말초순환 장애와 같은 이유로 정맥압이 높다면 90도까지 침대 머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맥 박동이 보이면 환자는 턱을 약간 들고 검진자가 검진하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럼 흉쇄유돌근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그렇게 경정맥의 박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검진자는 펜라이트를 대각 방향으로 비추며 박동의 떨림이나 진동이 있는지 시진합니다. 박동의 정상 소견은 부드럽고 물결 모양의 경정맥 박동은 보이지만 경정맥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리듬 또는 비정상적으로 두드러진 박동은 우측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그림 14-15는 뒤쪽에 전문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경정맥압 측정을 설명할 때 그때 볼게요.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지금 기본간호학 시간에 배우고 있죠. 그때 배웠던 혈압은 처음 방문 시 양팔에서 측정합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왼쪽 오른쪽 혈압이 같은지 확인하는데요. 정상 혈압의 범위는 책 280쪽 박스 14-2에 나와 있습니다. 수축기압은 120, 이완기압이 80 미만일 때가 정상형 혈압입니다. 단위는 mmHg고요. 고혈압 진단 기준도 같이 보세요. 맥압은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차이를 말하며 정상적인 맥압은 30에서 40mmHg입니다.
양팔의 혈압차는 5에서 10 정도고요. 환자가 실신과 관련된 어지럼증이 있었거나 항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누워서, 앉아서, 서서 이렇게 세 가지 체위에서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혈압은 누워 있을 때가 앉아 있을 때보다 낮고 서 있는 경우 앉아서 쟀을 때보다 또 낮게 나옵니다. 서서 3분 이내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압은 20, 이완기압은 10 정도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미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체액이 부족하거나 항고혈압제 투약과 같은 약물 혹은 장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해 체액이 천천히 흐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상지의 혈관을 검진해 볼게요. 양측 상지의 대칭성 및 피부 긴장도를 시진하고 촉진할 거예요. 상지의 크기와 비율을 비교하며 시진하고 엄지와 검지로 피부를 잡았다 놓아봅니다. 우리 피부 검진했을 때 탄력도 검사했던 거 기억나요? 엄지와 검지로 피부를 잡았다 놓았을 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정상이었죠? 양쪽 상지는 대칭적이어야 정상 소견이고요. 시진 결과 부종이 발견되면 그것이 일측인지 양측인지 확인하고 부종의 정도가 부드럽거나 단단한지 촉진해 봅니다. 압통이 있는 경우 같이 기록해 둡니다. 한쪽 팔이 다른 팔보다 두꺼운 경우 림프순환 문제로 인한 림프 부종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잡았다 놓았을 때 잡힌 모양이 이렇게 텐트처럼 주름이 잡혀 있다던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는 피부의 천막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체액이 부족해서 간질강에 체액이 감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누른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경우는 요운성 부종, 피팅 에데마라고 하며 이것은 조금 전의 천막화와 반대로 간질강에 수분이 과다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종의 정도는 표 14-2 참고해 주세요. 상지의 피부색과 통합성을 시진합니다. 그림 14-18처럼 손등으로 피부 온도를 사정할게요. 모세혈관 재충전 검사를 위해 검진자의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톱이 창백해질 때까지 손톱을 누릅니다. 손을 떼고 환자의 손톱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2초 안에 원래대로 돌아오면 정상입니다. 2초 이상 걸리면 이는 관류 장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톱 모양은 손톱 검진 때처럼 색깔과 각도를 시진합니다. 두꺼워진 피부, 찢어진 피부, 궤양이 있는 피부는 비정상 소견입니다. 사지를 올렸을 때 심하게 창백해지거나 얼룩덜룩해지거나 손가락 끝에 궤양이 있다면 추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동맥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환경에서도 사지가 차가우며 이는 비정상입니다. 곰봉형 손톱은 만성 저산소 혈증 의미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지요? 그림 14-20에 곰봉형 손가락의 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지 혈관 중에 상안맥박과 요골맥박을 촉진하여 맥박수, 리듬, 진폭을 확인해 볼게요. 요골맥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척골맥박을 촉진하게 될 겁니다. 검진 방법은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면으로 해당 부위를 살짝 눌러줄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맥박이 사라져 측정이 어렵게 됩니다. 상완 맥박은 그림 14-21과 23에서 보는 것처럼 팔의 오금에서 이두근 정중앙 쪽으로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의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부위를 촉진합니다. 요골 맥박은 그림 14-22에서 보는 것처럼 손목의 요골 쪽 혹은 엄지 쪽을 촉진하는데요. 양쪽의 요골 맥박을 동시에 촉진하여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지 확인합니다. 요골 맥박을 촉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환의 내측에 있는 그림 14-24와 같이 척골 맥박을 촉진하게 됩니다. 맥박의 정상 소견은 앞에 박스 14-1의 맥박 정상 소견과 같습니다.
상지혈관 확인했으니 이제 하지혈관 확인할게요. 하지도 역시 양 다리의 대칭성을 확인하고 피부 탄력성을 확인합니다. 정상 소견은 양쪽 다리가 눈으로 보기에 대칭이고 피부를 잡았다 놓았을 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의 비정상 소견은 상지의 비정상 소견과 유사하며 피팅에 대마는 정맥 혈전 색전증과 정맥 부전증에서 나타납니다. 하지의 피부 통합성, 색, 온도, 모세혈관 재충전 속도, 채모 분포, 발톱의 색상과 각도, 표지성, 정맥 및 전반적인 감각을 확인합니다. 양쪽 다리를 시진하는 것은 상지 시진과 같은 절차로 수행합니다. 손등으로 양 다리의 온도를 확인하고 채모의 분포를 확인하며 발톱을 눌러 모세혈관 재충전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리의 정맥이 확장되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압통이나 무감각이 있는지 촉진합니다. 피부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따뜻하고 인중에 알맞은 색상이 정상 소견입니다. 하지도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은 2초 이하여야 하고요. 채모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발톱의 각도도 60도 이하입니다. 다리에는 60도 이상이지요. 다리에는 압통이나 저림이 없어야 하고 정맥은 안 보여야 합니다. 하지에 동맥부전증이 있으면 상지와 마찬가지로 채모가 없고 피부는 얇고 반짝거리며 딱딱해 보입니다. 정맥의 직경이 확장되어 있고 구불구불 보이면 하지 정맥류이며 비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지 맥박을 촉진해 볼게요. 하지의 맥박은 대퇴, 슬화, 후경골, 족배 맥박을 촉진할 거예요. 대퇴 맥박은 치골 결합과 전상장골릉 사이에 있는 서해인대 아래를 촉진한 다음 퓨비케어 쪽으로 퓨비케어가 있는 음부 방향으로 손을 움직여가며 대퇴 맥박을 촉진합니다. 책에 네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이블은 배꼽이란 뜻의 영어 단어인데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는 이 네이블에 따라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밑에 동맥, 동맥 밑에 정맥,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림프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외우기에 만들어진 단어가 네이블이거든요. 너블, 아터리, 베인, 엠프티, 그 다음에 림프. 그래서 기억하고 한번 촉진하거나 할 때 유용히 써보도록 할게요. 슬화 맥박은 무릎의 뒤쪽 맥박인데 촉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를 엎드리라고 한 뒤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하면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경골 맥박은 발목 아래 복숭아뼈 약간 뒤쪽에서 촉진되고요. 족배 맥박은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의 그 위쪽 인대 사이에 발등에서 가볍게 촉지됩니다. 여기는 정말 손가락을 살짝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느낄 수 있고요. 한번 자기 족배 맥박 촉진해 볼까요?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족배 맥박은 좌우 동시에 촉진해야 합니다. 하지 맥박의 정상 소견도 역시 박스 14-1의 맥박 정상 소견과 같습니다. 심혈관계는 신체검진 분량도 많죠. 우리 잠깐 쉬었다 신체검진과 특수검진, 신체검진이 아니죠. 심장검진과 특수검진,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되는 검진은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쉬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